안녕하세요. 말 많은 동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불매운동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매운동 얘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불매운동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작년에 쿠팡 불매운동이 있었죠.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불거진 쿠팡 탈퇴러쉬. 실제로 이때 어플을 지은 휴대폰이 총 35만 대라고 합니다. 아니, 화재가 날 수도 있지 왜 불매냐. 화재가 났을 상황에 노동자들이 탄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관리자가 그걸 무시했다고 해요. 심지어 물류센터 안에서 노동자들은 휴대폰을 다 제출하고 일을 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화재는 진압은 됐지만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셨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국내 불매 기업인 남양이 있죠. 갑의 위치에서 소위 밀어내기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강매하고 욕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욕한 게 또 녹취록이 있어. 그래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불매 얘기가 나왔죠. 갑질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도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으론 블랙야크 회장이 비행기 시간에 늦어가지고 못 탔는데 항공사 용역 직원을 때리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지로 때렸다는데 아팠을까요? 사실 뭐 아팠던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때렸다는 게 잘못된 거지. 게다가 때리면서 욕도 했다고 해요. 아니 왜 다들 비행기에서 그러는 거야. 어찌됐건 이것저것 국내 사례를 좀 봤고 불매운동에 관한 제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불매운동에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왜 악덕 기업의 물건을 사주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불매운동을 진행을 하면 불매운동을 당하는 기업엔 당연히 타격이 들어가겠죠. 근데 가장 먼저 당하는 1차 피해자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을의 입장, 더러워도 어쩔 수 없지만 그 회사 덕에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가 먼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당장 있는 물건을 못 팔면 자영업자만 손해잖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이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서 한 번 더 피해가 쌓인다고? 뭐 먹고 살아. 이러한 이유로 저는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불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 보시는 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불매운동 바로 노제팬입니다. 19년도에 일본이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하나의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터넷상에 자리를 잡아버린 아주 대표적인 불매운동이죠.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살펴볼까 생각을 했는데 3년이나 된 얘기기도 하고 정치색도 많이 섞여 있어서 쉽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는데 그걸 취소한다! 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배상 관련 문제에서 대법원 판결도 논란이 좀 있었고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우리나라 성향이 또 뭐야? 맨날 지역 감정이다 남녀 갈등이다 싸우다가도 해외에서 건드린다? 바로 그냥 2002년 월드컵 마냥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달려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구호를 들고 나와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불매운동의 의미가 있냐는 거지. 실제로 불매운동에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근데 그걸 성공이라고 봐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불매를 해서 그 기업에 타격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사례는 유니클로 줄폐업 시작되나 종로 3가점 임대 현수막 걸려. 유니클로가 대표적으로 불매에 성공을 했고 폐업하는 가게까지 생겼어요. 물론 또 그것도 팩트를 따져보면 건물 임대료가 늘어서 나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 종로 3가점 기점으로 9개가 폐점됐다고 하니까 타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 유니클로 들어가는 사람 보이면 도찰해서 반일 감정 깊은 사이트에 박제하는 거.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는 아사히. 이상하게 유니클로랑 아사히에 집착을 엄청 했어요. 저는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라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편의점에서 국산 맥주 3개에 산토리 한 캔을 집었는데 평소엔 4캔 만원이던 애가 4캔 만원이 아니라 14,000원을 달라길래 에?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에? 설마 일본 거 드실 거 아니죠? 라고 말해서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민망해서 그냥 국산 맥주 4캔 들고 나온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 느낌으로 지유라는 스파 브랜드가 있죠.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바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고 반대로 실패한 사례는 없는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 선택적 불매운동의 중심에 섰던 닌텐도 스위치 정가 구매기 인기 이유는 아니 정가로 구매했다는 게 기사에 나올 정도로 동숲 닌텐도 스위치 사려고 난리였었죠. 전 영상에서 리셀 프리미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돈을 얹어서 주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는 그만큼 동숲에 미친 나라가 됐었어요. 게임 산업 빗나간 노제팬, 일본 콘솔 기기 판매 고공행진, 심지어 닌텐도뿐만 아니라 플스5도 난리였고 이 당시 자료를 살펴봐도 아사히는 쓰러져가고 닌텐도는 날아오르는 이런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성공한 사례라도 있는 게 어디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공을 했으니까. 1. 맥주 유니클로 의외의 반전, 노제팬 약발 다 했나? 지유 철수 7개월 만에 온라인으로 돌아왔다. 패션업계 온라인 전환 속도. 아니 결국 사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불매 성공했다고 하면 유니클로에서 일하던 알바생들, 직원들 뭐 먹고 살아요? 그럼 꼭 나오는 사람이 있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되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 본인 가게에 불매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직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편하겠어요? 불매하는 사람은 대체제 신경 써야 돼서 까다롭고 불매 안 하는 사람은 괜히 눈치 보이고 불매 당하는 기업은 매출이 줄어서 힘들고 불매 당하는 기업의 사람은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야. 진짜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리고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들한테 불매 좀 강요 좀 하지 마세요. 결국 본인들도 포켓몬빵 갖다 주고 까서 뮤츠 나오면 엄청 좋아할 거잖아. 근데 왜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사골이 되어버린 레전드 짤 보시면서 이번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불매운동을 해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우리들이다. 둘째, 불매운동 안 하는 사람한테 눈치 좀 주지 말자. 셋째, 굳이 네가 하겠다면 진짜 제대로 해라. 넷째, 선택적 불매운동 꼴보기 싫다. 다섯 번째, 나도 뮤츠 갖고 싶다. 끝.